제 생각엔 지금은 금리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경기가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금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뭐 경기 이런 거에 앞서서 자산 가격은 상당히 금리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영향을 주는데 뭐 미국의 금리가 너무 치솟고 있고 특히 유럽의 금리가 치솟고 있고 뭐 이런 금리가 부담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증산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야 드디어 아이폰도 잘 안 팔리니까 이것이 좀 경기 후퇴를 좀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과 대만의 IT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 대만이 유독 더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도 그 애플과 거래하는 회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또 애플발 경기 침체 우려 뭐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크게 보면 저는 세상이 이 9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도 물가 지수가 6월에 고점을 치고 물가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중앙은행가들이 나름 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둔화되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미국의 8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전이가 확대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더 이상 발을 빼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열심히 올릴 거고 다른 나라는 미국만큼 체력이 안 되니까 금리 따라서 못 올릴 거고 그럼 달러가 강해지고 뭐 이런 스토리가 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환율의 상승을 멈출 만한 것들이 변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상승,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야 되겠죠.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올리더라도 네. 뭔가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할 거야라 그러면 또 그게 시장에 그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큰데 네. 제 생각엔 이 게임은 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한국이 따라 올려서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보조를 맞춰야 되겠지만 또 개입한다고 또 그 개입이 통화 가치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1992년도에는 영란은행이 민간인 그 소로스 펀드와 뭐 붙어서 결국은 영란은행이 손을 들어버렸던 사례도 있고요. 뭐 일본은행이 오랜만에 개입을 했지만 어떤 외신의 그 기사를 보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일본이 외환보유액 많지만 시장과 싸우기에는 이게 총 안에 탄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미국 경제가 조금 적당히 둔화가 되는 게 글로벌 주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이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게 지금은 글로벌 균형을 저는 깨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오히려 조금 뭐 침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둔화돼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낮아져야 네. 그때서야 이제 좀 다른 국가들은 숨통을 네. 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로 미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뭐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과거 같은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블룸버그가 아시아 위기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보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외환 위기가 참 어쨌든 우리가 달러로 빚을 진 사람이 있을 테고 수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1년 전쯤에 원달러 환율이 1,150원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 20%가 네. 더 높아졌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달러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건 좋은 환경은 아닌데 저는 외환 위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관료들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일 때 경상 수지도 적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대외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투자에서 배당받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무역 수지가 적자인 과정에서도 경상 수지는 흑자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외환의 밸런스가 굉장히 좀 건전해졌고 저는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그 외환 위기로 몰렸을 때 국민들이 그 막 금붙지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의 자산을 팔 것 같아요.
많이 뭐 우리나라 제일 큰 연기금만 하더라도 해외 투자를 국내보다 더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뭐 한국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뭐 아주 많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근데 외환위기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변함은 없어요. 우리가 원화는 한국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달러는 우리가 찍어낼 수 없거든요. 달러는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달러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1년 사이에 뭐 20%가 넘게 높아졌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 외환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참 우리 국민들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IMF 외환위기 때 또 눈에 띄는 특징은 이제 기업들의 문제, 기업들의 네. 부실, 빚 규모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좀 평가하자면 어떠십니까? 뭐 예전에는 기업들의 과잉 투자가 있었죠. 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경제도 권위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1994년도에 경제기획원이 폐지가 됐어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경제는 관료들이 기획해서 하는 건데 이제 시장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시장으로 힘이 가면서 외환위기 직전에 있었던 일 생각해 보시면 삼성그룹이 자동차 들어갔고요. 또 한보철강이 그 당진에 공장을 지었어요. 굉장히 공장을 지을 때는 성장에 기여했지만은 뭔가 이제 과잉 투자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기업들의 과잉 투자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 그때는 금융적으로도 역시 이제 금융 자유화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 종합금융사라고 하는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종금사들이 미국의 달러가 우리나라 금리가 그때 한 10% 할 텐데 미국 금리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단기로 차입을 해온 걸 또 장기로 빌려주다가 뭔가 이런 그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는데 뭐 저는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뭐가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인 구조는 그때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세계 경제가 너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많이 네. 돼 있어서 우리가 괜찮다 그래도 네. 다른 나라 네.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IMF 때 기억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 위기도 위기지만 네. 그 전에 동남아에서 먼저 시작했던 네. 것들도 있고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까지 근데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제 금융의 문제로 한국에서 심각하게 뭐가 터져서 문제가 될 거냐 그러면 그때와는 다르다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기본적으로 국지적 문제였어요. 한국의 문제. 조금 더 넓혀보더라도 동아시아의 문제였고 다른 데는 괜찮았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유독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해외 수요는 좋았고 고환율이 되니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돌파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갔는데도 수출이 좋다라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네. 지금 원화만 약한 게 아니고 다른 통화들도 비교국의 통화도 다 약하니까 이것이 뭔가 이제 금융 위기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탄성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환율 효과 이런 건 또 기대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양면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화도 그렇고 이제 위안화 얘기 요새 많이 하고 네. 오늘도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7.2.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동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 우려가 되는데 네. 위안화도 역시 우리 통화처럼 별로 반전될 가능성 요인은 없나요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약간은 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네. 2015년에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무슨 헤지 펀드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쪽에 뭐 위안화에 뭐 숏을 쳐놨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스토리의 중국 비관론의 핵심은 중국 기업의 과도한 외화 부채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달러 빚을 많이 지니 양적 완화로 달러가 많이 풀리니 중국 기업이 이걸 덥석 받았는데 이 통화 가치가 위안화가 약해지게 되면 이제 빚진 사람들은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회고를 해보면 저는 미국이 중국 한번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여름에 굉장히 중국 위기가 있었고 2016년 초까지 갔는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처음 금리를 한번 올리고 1년 동안 금리를 안 올려줬는데 그 전에 중국 위기가 있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 중에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가장 큰 뉴욕 연준은 거의 중앙은행의 버금가거든요. 뉴욕 연준 사람들과 인민은행 사람들이 뉴욕에서 막 워크숍을 갖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내막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 한번 올리고 1년 동안 늦춰준 게 중국에겐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빚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네, 지금은 아무튼 중국도 위안화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 부채의 문제가 중국을 많이 압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